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1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인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원서를 접수하신 학생이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제 마음과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원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쟁률까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원서 접수를 했죠. 그렇죠? 하지만 원서 접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과연 내가 쓴 원서 지원이 적절한 원서 지원이었었나 아니었나. 또 거기에다가 발표가 되어진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신중하게 결정했었던 구간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거나, 또는 되려 경쟁률이 낮았었을 때 혹시라도 고득점자들이 몰리진 않았을까 라는 불안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는 매우 초조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가 이번에 원서를 지원한 학교의 학과가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어지긴 하지만, 모든 원서 지원은 원서를 쓰는 순간,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다소 불안하고 초조하다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2021학년도 정시 가나다군 의대의 경쟁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얼마 있으면 진행이 되어질 면접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원서를 지원하신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 이번에 2020학년 원서를 지원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예비고등학교 3학년이나 예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의대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신중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정시 의대의 선발 인원은 1081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정원 내에 인원이 포함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인문계가 포함이 되어졌느냐,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각 기관들마다 평가하는 인원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계 학생들만,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이 되어지지 않은 인원 1081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보통 전국의 38개 대학 의대에서 정시의 모집 인원은 약 55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선발한 인원은 1285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1285명이라는 것은 의대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정원 내. 다시 말하면 인문계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이 다 포함이 되어진 인원을 말하고, 이 1285명이라고 했었을 때 올해 지원 인원은 7871명, 경쟁률은 6.13대 1로 전년도에 6.23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대의 전체적인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문계와 지역인재 전형을 모두 포함했었을 때 의대의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인문계열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자연계 학생들만을 고려했었을 때는 되려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8.06대 1에서 8.25대 1로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서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정시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의대는 되려 경쟁률이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평균 경쟁률이 가나다군에서 8.06대 1에서 8.25대 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입시, 다시 말해서 약학대학원이 우리가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부에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학생 수의 감소나 약대가 편입이 되어짐에 따라서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가 몰리는 대학과 학과는 사실 무관해요. 그러니까 의대는 무관할 정도로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103명 정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원서를 써야 되는데 결국 가군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물론 그 모집 인원이 늘어난 이유 중에서는 첫 번째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진 인원이라든가 또는 올해 정시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부분, 그리고 강원대학교가 올해부터 의대 선발을 가져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가군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군, 나군, 다군을 봤었을 때 가군은 103명이 증가하고 나군은 24명이 감소하고 다군은 38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의 전략은 가군에서 반드시 붙어야만 나군과 다군에서 상향이나 소신 안정 지원이 통할 수가 있다는 전리고, 만약에 나군에 입시해서 가군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 결국 가군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나군과 다군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올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가군의 평균 경쟁률은 3.90대 1이고 나군의 경쟁률은 5.68대 1, 다군의 경쟁률은 15.16대 1이기 때문에 아마 원서를 쓰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가군이었죠. 왜냐하면 가군의 경쟁률이 낮고 가군의 모집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결국 가군에서 안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나군에서의 상향 지원, 그 다음에 다군에서의 경쟁률이 밀집되어지는 구간에서 구간을 잡아나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원서를 쓰신 모든 분들은 가군의 원서 지원에 가장 신중한 원서를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과 21년도에 봤었을 때 가군은 경쟁률이 0.46대 1의 경쟁률이 감소했고 나군은 0.30대 1 상승, 다군은 0.72대 1이 상승했고 전체를 봤었을 때는 의대는 0.19대 1 정도로 의대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의대 입시에서 가장 관건이 되어진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형 수능 응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14,440명 정도 감소를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인원을 봤었을 때 가군의 인원이 153,869명이었었는데 이 비율이 33%였는데 작년에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작년의 인원이고요. 작년에 153,869명 33%의 학생들이 응시했다면 올해는 가형의 응시생이 139,429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14,440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과탐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매우 중요하죠. 결국은 자연계열에서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능시험을 잘 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과학탐구 과목이 어느 정도의 높은 표준 점수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2021학년도 과학탐구 만점 표준 점수를 보면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은 64점, 그 다음에 화학을 선택했었을 때 68점, 생명과학을 선택했었을 때 72점, 지구과학이 72점, 화학2가 70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을 선택했었을 때 표준 점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표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간다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무조건 잘 본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가 얼마나 높은 점수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202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과탐에서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지구과학이었죠. 무려 74점이었기 때문에 화학원의 67점과 비교하면 무려 7점 차이가 나죠. 7점이라고 하면 사실 의대 구간이 어떻게 보면 1점으로도 여러 개의 대학의 구간이 순식간에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7점이라고 얘기하면 의대권과 사실 의대권을 다 벗어난, 어찌 보면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 다 떨어질 수 있는 매우 큰 점수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공부하던 과목들을
갑자기 물리를 공부하다가 생명과학을 바꾸거나 화학을 공부하다가 지구과학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목들이 내년에는 또 과탐의 최고점을 찍는 과목들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던 과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고득점을 맞는 데 주력하시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2020년대는 지구과학이 74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점이죠. 그렇죠? 생명과학이 72점, 지구과학이 72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2점 정도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대학에서 과학탐구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년도와 표점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과학의 학생 수가 감소했죠. 전년도에는 14만 8,540명이었는데 올해는 11만 6,729명으로 전년도에서 3만 1,812명이 감소했고, 생명과학의 학생 수 감소는 12만 8,033명에서 12만 7,487명으로 약 1,546명 정도가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건 아마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진 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의 응시생이 감소가 되어졌고, 여기에 비해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가 의대로 편입되어지거나 일부 대학에서 정시의 선발 인원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쏠림하는 현상들, 의대로 쏠리는 현상들이 가중되어지면서 결국 대학 정원이 늘어나고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상승하는 역작용이 발생이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올해의 입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을 우리가 의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0.49대 1의 경쟁률이 하락했고, 보신 것처럼 가군의 지원 대학과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아요. 가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42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547명을 선발하면서 강원대학교가 편입이 됐죠. 19명이. 그리고 또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진 인원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지면서 결국 가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경쟁률이 하락했고요. 경쟁률이 상승한 구간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남대학교만 소폭으로 상승이 되어졌고, 경쟁률이 대부분 다 밀집되어지는 구간은 특히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대부분 밀집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경희대와 서울대의 폭차체가 크다 보니까, 또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방향이 나군에 있는 주로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결국 경희대에 안정적 지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군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측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가군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신 안정지원 또는 가군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대학, 전략적 기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나군 같은 경우는 군 자체가 2개나 3개 정도로 아주 단순화되어지죠. 결국은 나군의 핵심 메이저 대학은 상향 공략 지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남대나 원광대 같은 경우들은 반드시 붙어야 되는 대학이다 보니까 영남대나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남대는 올해 경쟁률이 7.03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0.57 경쟁률이 상승했고, 원광대는 8.39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6.61, 0.61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경쟁률에 있어서 충북대 다음으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때 충북대나 영남대나 원광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이 사실 점수 차이가 매우 근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차이는 그거죠. 결국은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의 반영, 활용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점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원서를 쓰게 될 때 우리는 작년의 데이터와 작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원서를 항상 쓰게 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작년과 올해가 바뀐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탐에 있어서의 표준 점수 차이도 있죠. 어떤 과목이 쉽고 어려움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영향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작년에 비해서 국어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의대를 하더라도 수학보다는 국어에서 변별력이 발생이 된 거죠. 국어가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려운 과목을 잘 보게 되면 다른 학생들과의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고, 또 어려운 과목을 못 보게 되면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리 가형이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의 시험의 난이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잘 봐도 점수를 크게 못 벌리고 못 봐도 점수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건 첫 번째, 국어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봤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국어에서 결국은 점수를 벌리거나 점수를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과탐을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 보셨던 것처럼 과학탐구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했었을 때 표점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과탐 선택 과목, 그리고 과탐을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느냐가 결국 의대에서 상위권 의대로 도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군은 사실상 원서 지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가군에서 적정한형 지원하고 나군에서 상향을 치면서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그냥 원서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모집 단위가 좁다 보니까 사실 경쟁률을 피해서 여기서 안정 지원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대학들 중에서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점수권대가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에 맞춰서 원서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신중히 판단하고 컨설팅을 받고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지만 이제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단지 불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보다는 학생에서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률 추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권대를 봤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인터넷 뒤지고 매일 인터넷 찾고 경쟁률 보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은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서를 쓰고 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우리 딸이나 아들들을 대학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은 사실 매일매일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의 행동이 사실 어떠한 위안도 되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발표 때까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발표가 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초 합격이 딱 떨어지면 물론 제일 좋죠. 그런데 추가 합격을 기다리시는 경우들은 사실 추가 합격을 몇 번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합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전년도의 충원율이 만약에 70%였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받은 번호가 70%를 번호를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70%를 돌았기 때문에 올해 70%가 붙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설령 내가 20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70% 중에서 20%를 받았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추가 합격 범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비 순위를 몇 번을 받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분석이 불가능해요. 선생님, 전년도에 어느 대학을 보니까 충원율이 100%가 돌았는데 제 번호가 80% 정도 되는데 붙을까요? 붙지 못할까요? 이러한 답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야 도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단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의대 중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아주대, 인제대, 동아대, 카톨릭 감동대학교가 의대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서울대학교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경쟁률이 0.53대로 경쟁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아주대, 인제대, 동아대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하락했지만 고려대, 울산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서울대는 경쟁률이 다 상승했죠. 그러니까 나군에 있어서 특히 나군에 있어서
상위권 메이저 주도 대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향을 치는 경향들이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텐데 하나를 이해하실 점들은 뭐냐면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그 점수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올해 특히 입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수 지원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드렸어요. 허수 지원의 상승. 허수 지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실제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애는 6월에는 9월에는 거의 1등급을 맞았는데 만점을 맞았는데 다시 말하면 6월과 9월에는 잘했는데 수능을 못 봤다는 거죠. 물론 6월과 9월에 잘했는데 수능을 못 본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월, 9월의 시험과 수능 시험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쵸? 6월, 10월에는 대부분 잘 보다가 수능에 망하는 게 결국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뭐냐면 학생의 실력에 대해서 결국은 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못 본 거고 나는 잘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승복을 못하는 경우들은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은 뭐라 하게 되냐면 재수를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잘하는 정점을 찍거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결국 수능을 못 봤었을 때 쉽게 승복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의대에 원서 쓰는 학생들이 한단에 말하면 허수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대권과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인서울 할 수 있는 라인에서 치는 경우가 있죠. 인서울의 라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대나 세종대나 과기대나 숭실대 정도 라인의 점수가 나왔었을 때 그곳에 그냥 원서를 하나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상향을 쳐버리는 경우 아니면 거기에 원서 제한 안 하고 아예 상향을 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권에서 나오는 경우들은 이화여대라든가 아니면 고려대라든가 한양대나 성균관 정도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합격을 하죠. 그리고 대학을 걸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대권에서 상향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허수 지원에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그렇다. 여기서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의대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의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 틀림없이 하나의 요소는 결국은 허수 지원의 증가. 그 허수 지원은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 당장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내년에 의대를 노리겠다고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결국 의대 지원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학생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2022학년도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우리가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한 걸음에 높은 곳을 단번에 이루면 제일 좋죠. 하지만 의대의 상위권 의대나 아니면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 번의 꿈을 이루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한 단계씩 올라가서 재수 3수를 거쳐서 꿈을 이루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아대나 카톨릭대까지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난 다음에 기회구간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면접을 본다는 거죠. 면접을 본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냐면 어차피 내가 갈 대학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대의 면접들이 점차로 강화되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보다 내년에 의대 면접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는 이렇게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가톨릭대학까지 의대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시 의대 면접은 수시 의대 면접의 약간 축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면접은 MMI 면접이라고 하죠, 다. 그게 MMI 면접이 그냥 다시 말하면 5개나 6개 방에서 60분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MMI 면접도 있고, 스몰 MMI라고 해서 20분이나 30분 동안에 2개 방이나 3개 방에서 학생에 대해서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상황 면접, 그 다음에 이런 제시문 면접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면접들이 있는데, 보통 정시 면접은 스몰 MM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면접을 다시 말하면 평가 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죠. 점수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이 95%의 면접평가 5%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의대 면접은 어차피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대학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TF라고 해서 그냥 면접 시간에 참여하기만 하면 전혀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겠죠.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대학에 가서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를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점수에 반영이 되느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느냐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실제 자기 점수 때보다 지원한 대학이 불합격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낮은 점수에서 지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뭐 4점 몇몇 대 1이야. 4점 몇몇 대 1은 알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몇 점짜리 학생들이 원서를 썼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연세대를 썼고 어느 사이트 보니까 연세대를 가려면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아마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 성적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알 수 있어도 지원자의 점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면접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면접의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으로 현장에서 비대면 녹화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고려대나 인제대나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대는 다중 미니 면접이고요.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나 인성이나 적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 제시 총 3개의 면접실에서 한 실당 10분씩 해서 30분간 면접을 보게 되죠. 30분씩 면접을 보는데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진행하는 면접은 대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죠. 만약에 대학에서 진행할 때 면접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10분 정도의 확인 면접을 진행하겠지만, 지금 정시에서 진행하는 의대 면접은 대부분의 대학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학에 전화해서 면접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대학에서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접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본다? 교수님이 나를 직접 본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매우 크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내 성적이 낮은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면접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저희는 이제 수시에서도 계속해서 의대 면접을 계속 진행을 해왔죠. 자, 정시 이번에 의대 면접은 서울대학교나 울산대 같은 서울대학교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도 서울대는 매우 짧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룹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학생 1대1로 진행하게 되어지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동영상 화상 면접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고려대나 그 다음에 인제대나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해서 동영상 업로드 방식인데, 수시 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래나 고려대학교 또는 영남대 등이 이와 같은 면접을 실시했고,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면접에 대한 대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 동영상 업로드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울산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1월 16일서부터 19일까지
즉 3시간씩 해서 4일간 총 1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반의 정원은 4명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직접 학생이 구술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반의 인원을 좀 더 최소화시키게 되고, 가급적이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심적인 부담감이 좀 크기 때문에 학교를 좀 더 섞어서 수업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되어질 거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학생 맞춤 실전력에 배양을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요. 자, 면접의 유형은 대부분 인성과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예비 의뢰인으로서 갖춰야 될 인성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시문을 통해서 상황 면접이라든가 발표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인성과 상황 면접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다양한 기출 문제와 기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실전 면접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실전력 강화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중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시를 옮겨 다니면서 학생들이 실전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의대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군이에요. 그리고 나군 중에서도 결국 상향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던 연세대, 카톨릭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라인의 대학들이 가장 면접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면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면접을 통해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